변화 혁신의 리더십 제6주차 강의 비디오 2. 오늘 강의 주제인 변화 이론의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본 강의는 제1부 강의 요약, 제1부 강의와 관련한 문제은행 두 개를 두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인데 세 문제 정도로 다뤄보고 그 다음 시간은 전년도 여러분 선배가 제출한 브레인맵을 3개 정도 선정해서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제1 강의를 요약하면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의미는 혁신은 변화 플러스 가치 마이너스 저항을 나타냅니다. 행동 변화 모델로서 이윤인 행동 변화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아이젠과 PC바인이 소개한 규범 태도 의향 또는 통제에 대한 그 변수들을 이용한 행동 변화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에피소드도 살펴봤습니다. 변화에 대한 민감성은 생존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공룡과 개구리 일화를 통해 살펴본 두 개의 에피소드는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학습하는 목적도 결국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일부 강의 관련 문제은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상호 함수 관계를 잘 나타낸 것은 1번 변화는 혁신 플러스 가치 마이너스 저항, 2번 혁신은 변화 플러스 가치 마이너스 저항, 3번 변화는 혁신 플러스 저항 마이너스 가치, 4번 혁신은 변화 플러스 저항 마이너스 가치. 변화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어떤 측면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중립적인 단어인 변화의 가치, 즉 좋다 나쁘다, 비싸다 싸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가치가 개입된 것이 혁신입니다. 그런데 혁신에는 반드시 저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저항은 네거티브한 그 변수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변화 플러스 가치 마이너스 저항이라는 2번의 함수가 맞는 걸로 저희는 학습을 했죠. 두 번째 문제, 인간의 행동 변화를 규범, 태도, 의향 등으로 본 사람은 가장 그 최신 모델이라고 소개한 아젠과 PC바인의 TRA 모델을 소개했었죠. 로저스, 홀가룩스, 아젠과 PC바인, 세실, MIT의 아젠과 PC바인이라는 학자가 만든 TRA 모델, 즉 이유 있는 행동 모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가 전부 두 문제이군요. 두 문제가 출제됐군요. 다음은 브레인맵 둘러보기입니다. 3주차 강의에서 알려드렸지만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다시 반복해드립니다. 먼저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 작성을 할 때 작성 룰을 3주차 강의를 들어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 매뉴얼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과제를 채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정을 평가 기준은 지시된 형식을 준수하였나, 제목, 성명, 학번, 한 장의 용지 또는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 두 번째, 편집의 우수성, 브레인맵 3개 이상을 만들고 컬러를 사용했느냐, 그림을 그렸느냐 여부, 내용의 깊이와 폭, 그리고 현실성이 있느냐,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의 연계성, 즉 삶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브레인맵을 만들어서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연계가 되느냐 아니면 영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삶의 목표가 브레인맵의 모습의 사례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출일자는 2주차부터 13주차 사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탑재가 어려운 사람은 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jkleh@sau.ac.kr입니다. 완성된 대략적인 모습은 화면 오른편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학기에 선배들이 작성한 몇 개를 살짝 둘러보고 코멘트하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사례 1은 환경직 공무원 되기입니다. 사례 2는 행복한 가정 꾸리기, 사례 3은 호텔 조리사 되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선 형식을 보면 제목, 학번, 성명, 1. 삶의 목표, 1. 브레인맵 등 순서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 진술이 너무 깁니다.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죠. 작은 글씨로 3, 4줄 정도 작성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림까지 포함해서 두 쪽으로 분량이 과다하게 위반됐습니다. 오른편 그림의 브레인맵을 보면 산뜻하고 컬러풀한데 언뜻보아 복잡해서 알아보기가 수월하지 않죠. 다음 쪽에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삶의 목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목표 브레인맵. 삶의 목표.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남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배우기 전 나부터 알고 나를 이끌어가야 남들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목표 브레인맵을 정하면서 너무 먼 미래가 아닌 저희 20대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대를 잘 살아야 30대, 40대 그 이후에도 목표를 잘 정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20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제 꿈을 향한 세부적인 목표와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제 꿈은 환경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너무 좋아했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시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공무원이 되어 국가와 함께 환경을 지켜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시간선들을 제약하며 높은 학점을 유지하고 졸업 후에는 환경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 위해 학점하는 일을 듣고 4년제 학위를 딴 후에 학사 편입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학력이 상관없는데 왜 학점은행을 듣고 편입을 준비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학력이 중요하다기보다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환경직 공무원 공개채용 또는 경력채용 등을 준비해 환경직 공무원이 되어서 우리 나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제2외국어 공부, 독서, 다이어트, 봉사, 악기 연습 등을 계속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도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세계 곳곳을 다니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늙어서 여행을 가는 것보다 젊었을 때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가는 것으로 나눠 친구들과 가족들과 가는 것으로 나눠 적어 보았습니다. 크게 유럽, 동남아, 북미에 가고 싶습니다. 또 이 모든 곳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님께 손을 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은 꼭 저축해서 모아야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례 1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서번트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삶을 지향하는 아주 표준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높고 어렵더라도 목표를 잘 세워 오답노트 철저히 준비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오염과 과밀한 인구를 가진 지구는
자체 적응하기에는 한계 다다랐고 인류가 속히 손을 쓰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환경보호 과제가 앞에 있고 할 일이 많을 겁니다. 학사학위를 빨리 해서 공무원이 되는 아이디어는 매우 좋습니다. 환경직은 전문 분야이므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가서 근무하다 보면 유학 선발 시험도 있고 선발이 되면 장학금을 받고 석박사 학위 과정이나 해외 연구소 또는 정부기관의 근무 기회도 주어집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니 어학을 잘 준비하면 유학 선발 시험 준비도 되니 일거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목표는 우선 실한선대 졸업 후 학위 과정을 바로 연결해서 공무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저기에 합격해야 나중에 정년이 될 때 연금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 20대에 반드시 잡기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학점은행제에 더불어서 사이버 대학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학점은행제는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니 조금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만들면 공무원 시험 합격, 환경 분야 학사학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여행은 좀 뒤로 미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면 장기휴가 쓰기가 어렵지만 공무원이 된 후에 근무부서로서 국제협력 분야를 택하면 해외 출장 여행 기회가 많고 유학생 선발 시험을 통과해서 유학을 가면 방학 때 여행도 실컷 할 수 있으니 그것도 고려해보죠. 특히 대륙별로 예를 들어 유럽은 차를 렌트해서 텐트를 싣고 여행하면 20개 국가 정도를 한 달 정도의 시골 구석구석까지 훑어볼 수 있으니 매우 비용 절약적이고 효과적이죠. 여행을 하더라도 테마를 잡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국가 환경관리를 주제로 삼아 전세계 환경자료 사진을 정리하고 책을 내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탑재해도 좋은 실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냥 즐기거나 소비하는 것보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테마를 잡아 집중하면 전문 영역의 능력과 지식을 배가시키고 훨씬 전문적인 실력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무슨 분야이든지 10년 이상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목표를 잡을 때 공무원이 돼서 무엇에 기여하고 싶다는 형식의 진술이 중요하죠. 공무원이 돼서 주기적으로 주는 봉급 받아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인생을 편히 살겠다는 생각은 물론 하지 않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내가 살겠다고 하고 싶지요. 공직에 들어가면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지요. 예를 들어 나는 미세먼지 잡는 환경 분야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인공위성을 띄워서 미세먼지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공해 유발국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환경보호 문제를 이슈화해서 해결한다든지 이 같은 전문가가 되려면 지구 대기와 환경, 과학위성, 빅데이터 관료, AI 개발 등 보다 고차원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겠죠. 좀 더 혁신적이고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주는 목표의 개발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목표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 공무원이 되려면 가장 밑바닥의 행정부터 최고도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협섭립해야 합니다.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의 공통되는 브레인 맵 전략은 어느 실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항상 기회가 되면 여행을 하되 보다 근본적인 여행의 견문을 넓히는 목표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남아 여행은 주말을 이용해서 무박 3일도 많이 하죠. 홍콩,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등 그런 국가들이죠. 반대로 보아서 요즘은 후진국 개발에 대한 견문과 지식 개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양곤 근처에 시골을 지나다 보면 이 나라는 속히 농지 정리를 하고 식수원을 개발하며 도로 정비, 하우징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이 필요해야 하구나라고 바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마음에 담아두는 버릇 같은 직업 본능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는 게 훨씬 생산적이죠. 브레인맵에서는 여행을 어디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 삶의 목표와 관련하여 연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하며 여행의 결과와 성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와 같은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안산대학의 해외봉사단 팀에 합류해서 방학 때 가까운 동남아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요약하면 삶의 목표를 한 가지로 하되 브레인맵까지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로 잡아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그것을 자가체크해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과제물을 A4 용지 한 장으로 잘 정리해서 사본은 늘 백팩에 넣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고 보면서 이 목표를 위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메타인지적으로 자신을 감독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일단 달성되면 그때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과제물 제출은 급하고 장비는 없고 해서 노트에 작성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구성은 갖추었으니 상관없습니다. 코멘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 앞에 삶의 결산과 평가를 받는다고 구전에 전해오지요. 옛날에 어느 착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불려 올라가서 염라대왕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염라대왕이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너의 희망사항이 무엇이냐? 착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부인과 산 좋고 물 좋은 조용한 외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남의 간섭 받지 않고 조용히 알콩달콩 아들딸을 낳고 우순도순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염라대왕이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야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에 따르게 됩니다. 나이가 차면 군대 가려고 하고 직업을 가져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생활과 아울러 결혼을 해서 부모의 근심을 해결하는 게 보통입니다. 나이가 차면 부모님은 내가 결혼하기를 바라고 그러자면 직장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같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같고 삶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와 브레인을 만드는 것은 100%의 성과 중 80 내지 90%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 강대국이자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에서 혁신지수를 불름보고 연구소의 경우 한국이 1위입니다. 수백 개 국가 중 10위 이내 경제 규모 10위 이내라는 것은 대단한 위치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세계 리더로 쑥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행복은 나만 누리거나 나만 가지다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데서 더 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만들어서 보고하거나 확산하는 것도 행복 나눔 차원에서 중요하죠. 전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58위이죠. 그럼 왜 이리 한국은 행복 지수가 낮은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 남이 보는 행복한 가정, 부모가 보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보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된 행복 지수 저조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행복 전도사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목표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개념에는 인내, 사랑, 성취, 자아실현, 인간의 욕구 단계 충족, 동기부여도 많은 심리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심리학에 관심을 두고 책을 많이 읽어보고 행복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요소인 인성개발, 경제적 기반 갖추기, 남 도와주기, 혹은 복지부장 직업 찾기 등도 유익할 수 있죠. 사실 불행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과욕을 부려서 제가 넘어가는 경우에서 일어나죠. 느긋하게 목표 없이 사는 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요? 맨 처음에 말한 염라대왕의 에피소드는 내가 속한 세계와 국가사회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다양한 나를 둘러싼 주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서로 매칭되는지 살펴보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브레인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의 글씨가 손글씨라 잘 읽어보기 어렵지만 브레인맵을 보니 한 가지에서 술줄기가 나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음주 과다로 고민한다면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농담입니다만
어떤 것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네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호텔 조리사가 되는 목표와 그에 따른 브레인맵을 제출했습니다. 본 수업이 원하는 가장 표준적인 형식에 근접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1번 나의 인생의 목표가 너무 길어요. 절반은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브레인맵은 아주 매끄럽게 잘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큰 가지를 4개 세우고 거기서 다시 세분화된 가지가 자라고 작은 전략과 목표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세부 코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 모양만 봐도 정말 인생이 멋있고 술술 잘 풀릴 것만 같아요. 세상 사는 데는 예의가 바르면 그 사람은 반듯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잘 쓰면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장차 취업하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잘 쓰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오타자 없이 보기 좋은 폰트와 크기로 아름답고 짜임새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훈련도 리더십 수업을 받는 기회에 연습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셈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화 혁신의 의미, 행동 변화 모델, 변화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수업 초기에 변화의 필요에 대한 에피소드 2개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에는 또한 자연적인 변화와 의도된 변화가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변화의 가치가 개입된 것이 혁신이며 여기에는 늘 저항이 따른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행동변화 모델인 TRA와 TPB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인간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숙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관리 필요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혁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